두부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에서 두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특히 채식주의자나 건강식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풍부한 원천일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영양 성분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몸에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두부를 섭취하거나 특정 조건을 무시한 채로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경고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두부의 장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부는 여러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입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식감과 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료로서 다른 음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찌개나 샐러드, 볶음 요리에서부터 각종 소스와의 조합까지 두부는 그 유연한 성질 덕분에 요리법의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요리의 기반이 되어 사람들의 식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두부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연두부부터 고소한 맛이 특징인 손두부까지 두부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요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부는 건강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그 영양학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부는 필수 아미노산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두부에 포함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로서 육류 섭취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이 외에도 두부에는 이소플라본, 리놀렌산,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두부에서 중요한 성분 중 하나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유사한 작용을 하여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게 유익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두부를 통해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면 호르몬 불균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여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에 풍부하게 포함된 리놀렌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점에서 두부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이처럼 두부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그러나 두부를 섭취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두부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통풍 환자들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퓨린이 체내에서 대사되면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통풍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들은 두부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두부에 포함된 사포닌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포닌은 적정량 섭취할 경우 체내에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요오드가 빠져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요오드 결핍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부의 특정 성분은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부의 피토에스트로겐이나 기타 성분들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는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와 함께 먹으면 해로울 수 있는 식품 중 하나는 시금치입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는 영양학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금치에 다량 함유된 옥살산은 두부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결합할 때 불용성 수산칼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수산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서 결석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 결석은 특히 신장과 같은 기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커질 경우 심각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연구된 바 있으며 실제 사례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옥살산이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을 형성하는데 이는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신장 결석은 주로 신장에서 칼슘과 옥살산이 결합하여 형성된 작은 결정체들이 쌓여 돌처럼 변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결석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신장이나 요로에 쌓이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외과적 수술을 필요로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옥살산이 많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신장 결석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콩류나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를 함께 먹는 경우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형성하는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칼슘과 옥살산의 결합이 신장 결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옥살산이 많은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옥살산이 신장에서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되면 신장 내에서 결석이 형성되기 더 쉽습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사례는 옥살산과 결석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장 결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중 많은 수가 옥살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석 환자 중 상당수는 시금치나 두부 같은 특정 음식 섭취가 잦았으며 그 결과로 결석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시금치와 두부를 자주 함께 먹었고 신장 결석이 발생한 후에야 이런 식습관이 문제를 일으켰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환자의 경우 오랫동안 시금치 된장국과 두부를 자주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후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복통이 너무 심해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으며 결국 수술을 통해 결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의 경우 가족 내력으로 결석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환자 역시 결석으로 인한 심각한 통증을 겪었고 이후 식습관을 교정한 후에는 더 이상 결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부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량과 함께 궁합이 맞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는 미역이나 김과 같은 음식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러한 해조류는 두부에 부족한 요오드를 보충해주고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적당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부작용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부는 몸에 좋지만 모든 음식과 마찬가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는 건강에 좋은 식품임이 분명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부를 섭취할 때는 그 장점과 더불어 주의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부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여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황금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황금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